2021년 성남시 독거노인조합지원센터 시무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무식 사회를 맡은 박준기입니다. 네,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여 생활지원사 선생님과 성남시 독거노인조합지원센터 센터장님 이하 전 직원들과 신년 시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화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독거노인조합지원센터 윤리강령 선서가 있겠습니다. 성남시 독거노인조합지원센터 센터장이신 박숙자 파스칼 수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을 대표하여 박재옥 생활지원사 선생님, 이지혜 대리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윤리강령 선서가 있겠습니다.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 정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전문성, 도덕성, 공정성에 기반한 책임있는 실천을 다함으로써 어르신, 직원이 하나 되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솔선수범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어르신의 권리 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어르신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며 어르신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며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어르신의 알 권리와 평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맡은 업무에 책임지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 바른 언행을 실천하고 직원 상호 간 서로 존중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정치적, 종교적인 중립을 지키며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지역 자원을 활용을 극대화하여 발전시키되 자원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수고해주신 센터장님과 박재옥 생활지원사 선생님, 이지혜 대리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여 성남시 독거노인조합지원센터 센터장이신 박숙자 파스칼 수녀님의 신년사가 있겠습니다. 센터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항상 기대감과 희망을 갖게 되죠. 작년보다는 더 나은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그 새로운 결심도 하게 되고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시죠. 작년 한 해 성남시의 7개 권역에서 맞춤 돌봄 사업을 하였는데 올해부터 동구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은행 1동 복지회관에서 하던 사업이 저희 센터로 통합되어 파이가 커져 무게감이 느껴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에도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이 자유롭지 않고 많은 제한을 받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 한 해도 방문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인간의 한계가 느껴지고
정말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개인적이든 단체적이든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우리들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각자 지니고 있는 그 사랑의 실력을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 어르신들에게 실천하며 좀 더 성숙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장 발전하면 저희 센터도 함께 성장 발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에도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1년 성남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사업에 대해 각 부서의 팀장님들께서 사업 안내가 있겠습니다. 먼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 이재 대리님의 사업 안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복지지원팀 이지혜 대리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과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니다. 다음은 서비스 제공 절차입니다. 서비스 신청 접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자 선정 및 조사, 서비스 상담, 수행기간 및 전담사회복지사, 선임생활지원사가 수행합니다.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수행기간 전담사회복지사가 담당합니다. 심의 및 결정, 성남시 심의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서비스 제공, 수행기간 생활지원사가 진행합니다. 다음은 대상자 관리입니다. 서비스 선정조사, 상담 및 개인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에 따른 대상자 가입과 개인별 사유에 따른 종결을 관리하고 시스템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여 정보를 최신화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2021년 계획으로는 서비스 선정조사 및 상담, 개인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입니다. 매월 대상자 정보 점검 및 분기별 비상연령망 정보 점검입니다. 매월 서비스 모니터링 및 상하반기 서비스 제공 계획 평가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안전지원입니다. 정기적인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하여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역량을 강화시키고 생활안전 점검을 통하여 대상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2021년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참여입니다.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는 서비스입니다. 2021년 계획은 문화여가활동, 체험여행 활동 지원, 평생교육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교육입니다. 다양한 교육으로 신체 기능 및 유지로 다시 할게요. 다음은 생활교육입니다. 다양한 교육으로 신체 기능 강화 및 유지로 활기찬 생활을 도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의 인지기능 자극 및 잔존 인지기능 유지 강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 계획으로는 신체건강 분야의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운동교육을 실시합니다. 정신건강 분야에는 우울 예방 프로그램,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연계 서비스입니다. 생활지원, 주거개선, 건강지원, 기타 서비스 등 대상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 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2021년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행복 엔딩입니다. 자서전을 작성하여 어르신에게 주체적인 노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유족에게는 고인이 살아온 가정을 남겨 추모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 계획으로는 생활지원사 1인당 1명의 대상자에게 자서전 배부하여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무별 집단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을 진행합니다. 행복엔딩 자서전 발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시스템 사용자 등록 신청입니다. 2021년 1월 업무 일정 안내입니다. 이상으로 사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호안전팀 김다희들이라고 합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에 관련해서 2021년에 변화되는 부분과 현재 댁내 시스템 흐름도 그리고 장비 구성 그리고 사업 부분에 관련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댁내 시스템 관리의 흐름도입니다. 대상자 댁내에서 119 호출이나 화재 감지가 발생했을 때 주간 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생활지원사, 그리고 뮤케어 시스템 119에 이상감지가 가도록 되어 있고요. 야간 시간인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1차적으로 안전 확인을 해주고 있고 이상감지 시에는 119가 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이번 연도부터는 119 버튼이 눌렸을 때 생활지원사 선생님들께도 응급 문자가 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웹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도 어르신의 이 응급 상황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댁내 시스템 구성입니다. 이 부분은 2021년 1월 달에 설치가 되는 신규 장비 구성이고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119 응급전화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활동량 감지기, 그리고 응급 호출기, 화재 감지기, 출입문 감지 센서 이렇게 5가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19 응급 전화기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고 태블릿 PC이다 보니까 터치 스크린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전하고 다른 점은 레이더 방식을 통해서 호흡과 맥박을 감지할 수 있고요. 또 레이더 방식을 통해서 활동량을 감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인공심장을 갖고 계시는 어르신분들은 이 부분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통합 대상자 분들 중에서 인공심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제거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활동량 감지기이고요. 활동량 감지기는 기존에 있던 시스템과 똑같이 대상자의 움직임을 숫자로 카운팅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활동량을 감지해서 어르신의 실제 댁내에서 움직임이 있는지 저희 쪽으로 카운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응급호출기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작년과 다르게 이제 들고 다니는 응급호출기에서 욕실에 부착하는 부착형 응급호출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대상자들의 낙상 사고가 많이 나는 이제 욕실에 부착해서 혹시라도 낙상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르신들께서 쉽게 119에 호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재 감지기는 거실이나 부엌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화재가 발생하거나 어르신들께서 혹시라도 요리를 하시다가 연기가 발생했을 때 감지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감지기는 자동적으로 이제 출입에 대한 자동 인식을 하고 있는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르신께서 문을 열고 나가셨을 때 그 이후에 집안에서 활동량이 없으면 외출이라고 저희 쪽에 데이터를 보내주고 어르신이 문을 열고 나갔는데 저희 안쪽에 활동량이 있으면 이제 귀가 켜졌다라고 자동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구분입니다. 저희 이제 보호안전팀에서 총 6가지의 큰 틀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댁내 시스템 점검 관리, 활동 미감지 외출 중 대상자 관리, 댁내 시스템 통신 관리, 구축 관리, 전수 점검, 응급 관리 이렇게 6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댕내 시스템 점검 관리는 어르신들께서 이제 119 응급전화기를 사용하시면서 사용 불편 사항을 조치하는 관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기가 먹통이거나 음질이 불량이거나 센서에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께서 민원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 담당자 선생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1년에 점검 관리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회복지사가 전체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신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적인 이제 어르신들께서 갑자기 이사를 가시거나 아니면 급하게 오작동이 생겨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AS 같은 경우에는 업체 쪽에서 AS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급한 민원이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AS는 업체에서 해주신다는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활동 미감지랑 외출 중 대상자 관리입니다. 활동 미감지와 외출 중은 24시간 이상 이제 활동 미감지이거나 외출 중인 대상자에 대해서 안전확인을 진행하고, 혹시라도 이게 장비의 문제로 활동 미감지나 외출 중이라고 하는 상태가 뜨게 되는 거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장비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제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활동 미감지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께서 실제 댁내에 안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배터리 문제를 통해서 활동 미감지 그리고 외출 중이 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열린 기술 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하이디어나 텔레필드 장비들이 신규 장비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열린 기술 장비는 배터리를 전수 교체를 해서 이런 활동 미감지나 외출 중 문제가 장비의 문제로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 장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시스템이나 장비 자체가 데이터가 좀 부실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주력해서 활동 미감지나 외출 중을 밀착적으로 안전하게는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댁내 시스템 통신 관리입니다. 통신 관리는 댁내 통신의 이제 문제로 응급 정보를 정상적으로 송수신하지 못하는 상태고요. 데이터 미수신 같은 경우에는 좀 설명을 드리면, 어르신께서 119 버튼을 누르셨을 때 119에는 신고가 들어가지만 저희 쪽으로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원 차단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께서 119 버튼을 누르셨을 때 지역 수행기관 저희와 119 두 개 다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어르신들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상태이면 참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어르신께서 인지를 못한 데이터 미수신이나 전원 차단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통신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댁내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 부분이 2021년에 많은 변화가 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저희 쪽으로 서비스 가입 신청 주시게 되어 있고, 저희가 어르신의 방문을 통해서 바로 설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현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신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가입 신청을 받고 설치를 하기 전에 댁내에 방문을 해가지고요,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이 부분을 시청 승인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장비 업체에 설치 일정을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와 어르신의 일정을 조율을 해서 업체 쪽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건, 기존 장비와 다르게 신규 장비는 사회복지사가 설치를 하지 않고 장비 업체가 설치를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긴급한 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급적으로 관내 이사를 가시거나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사회복지사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어르신께서 해지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생활지원생 통합 대상자의 경우 생활지원생님께서 해지 신청서를 받아주시고 장비 업체에서 해지 일정을 어르신과 잡아서 업체에서 직접 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업체가 낀다는 점에서 해지를 하시거나 가입을 하실 때 그 설치나
검사 해지의 그 시점을 조금 더 빠르게 해주셔야만 어르신이 원하시는 날짜에 해지와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수점검은 1년에 한 번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갖고 계시는 전체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119 장비를 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수점검을 하는 이유는 이 전수점검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이제 장비가 문제가 있거나 혹시라도 어르신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이 부분을 신속하게 대응을 해드리고 장비를 좀 교체하거나 함으로써 혹시 응급 상황에 어르신들이 이 응급 상황을 이제 대응하지 못할 경우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수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저희 1월이나 2월에 신규 장비 설치가 된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IoT 통합 상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생활지원사 교육을 받으시고 전수점검을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해주시고요. 선생님들께서 발견을 해주신 장비의 오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응급관리요원 선생님들과 AS 업체에서 조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외 응급대상자 분들은 저희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나가서 전수점검을 하시고 조치까지 해주실 예정이고요. 이렇게 전수점검 부분들은 2021년에 진행될 예정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응급관리 부분입니다. 응급관리는 아까 흐른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르신께서 119 버튼을 누르시거나 화재가 발생하거나 응급 상황을 신속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르신들께서 119 버튼을 누르시면 기존 신규 장비 시스템과 기존 취약노인 지원 시스템의 응급 발생에 대한 문자나 SMS가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발생한 모든 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안전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일하시는 근무 시간에는 생활지원 선생님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양쪽으로 다 안전확인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간 시간에는 모니터링 센터에서 안전확인을 실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서 119에 혹시 가셔야 되는 상황이면 119와 연계를 해드리면 되고 전화 부재 상황이거나 어르신인지 확인이 안 됐을 때 저희가 혹시라도 긴급 출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긴급 출동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항상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다음 날에 저희가 사후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부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지원자 선생님들께서는 본인의 통합 대상자에 응급 SMS 수신이 가능하고요. 사진과 모바일 앱을 활용해가지고 대상자의 활동량, 그리고 출입문 개폐 상태, 그리고 심박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중증관리 대상자 관리가 있습니다.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분들 중에 응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나가고 있고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월 1회 방문 안전확인과 월 3회 전화 안전확인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생활지원자 선생님들의 대상자 분들 중에서 정말 치매가 심하시거나 자살 위험군이거나 학대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너무 나이가 많으시거나 너무 많이 아프신 분들, 그러니까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혼자서 관리가 좀 힘들다, 누구라도 조금 더 관심을 다른 사람도 가져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생님들을 도와서 한 달에 월 1회 방문 그리고 월 3회 전화 안전확인을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한 안전확인을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에도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기획팀의 강민희 팀장입니다. 네, 선생님들의 공모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사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만 65세 미만으로 신체가 건강한 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타 사업에 주 30시간 이상 참여자는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중복 참여 제한 가이드에 따라
동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근무 조건 및 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 5일제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에 5시간, 네, 12시 30분에서 6시까지, 그리고 12개월 휴게 시간 30분 포함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2021년도 기준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해서 월 113만 7,09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은 지금 교보생명과 우리은행에 가입되어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복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시행기간 규정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에 작성을 합니다. 정해진 유급 휴가 이해 결근 시 1급을 감하여 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독거노인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하셔야 합니다. 주 1회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셔서 출퇴근 확인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은 선생님들의 업무 내용입니다. 제3자 선정조사 및 상담은 선임생활지원사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 방문, 안부전화, 안부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점 돌보군 대상자에게 주기적 일상생활 지원을 하고 있고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지원, 사업관리 실시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특보 발령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안전 확인과 긴급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사 휴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가 신청서에는 본인 내박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휴가 신청하시게 되면 꼭 센터 내방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휴가 신청서 작성 후에는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시고 결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일 이상 휴가 및 공휴일과 연이어 휴가 사용 시에는 업무 인수인계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휴가 신청은 해당일 최소 3일 전에는 내방하셔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휴가 변경 시에는 반드시 이것도 센터 내방하셔서 취소 변경 작성란에 꼭 거기에 필히 선생님들이 변경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가 변경 후에도 마찬가지로 담당자에게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가 소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 발생된 연차 유급 휴가를 근로계약 중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멸됩니다. 이 점 꼭 알아두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휴가의 경우에도 발생일로부터 2주 내에 사용하며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멸됩니다. 다음은 대체 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이 인정한 지정된 근로시간 외에 근무에 대해 대체 휴가가 부여됩니다. 혹한기, 혹서기, 기상특보 발령 등으로 인한 공휴일 안전 확인 근무 시, 명절 또 연휴기간 안전 확인 근무 시에 대체 휴가가 사용됩니다. 휴직 및 사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외 업무상 발생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사용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닐 경우에 최소 1개월 전에 담당자에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휴직원 및 사직서 제출은 꼭 해주셔야 하고요. 인수인계 작성도 꼭 필히 해주시고 인수인계 작성 후 인수인계 진행이 진행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1년 성남시 독거노인 조합지원센터의 시무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